밤새 뒤척이던 영희님이 일어납니다. 몸살기 때문에 오늘도 잠을 못 잤습니다. 소염 진통제하고 약을 먹고 잤거든요. 몸살 약하고. 거의 1시간, 2시간 그때 뒤척이면서 잔 것 같아요. 이건 또 뭐죠? 아이고, 계속 몸을 두드리네요. 통증을 달고 사는 것 같은데요. 좀 온몸이 좀 묵직하면서 좀 뭐라 그래, 뻐근하면서 쑤신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으슬으슬한 그런 통증이 좀 있어요. 결국 약을 먹기 위해 아침을 먹는데요. 억지로 겨우 넘깁니다. 저는 음식이 다 맛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분들, 그게 가장 부러워요. 영희님이 음식 대신 챙겨 먹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각종 건강기능식품들인데요. 거의 음식을 많이 못 먹는 대신 식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약이 잔뜩 들어있는 서랍. 아하, 정말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제 몸에 이렇게 깊은 상처가 막 나 있는데 누가 그 상처를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로 막 긁는 듯한 다 소염제. 특히 염증을 치료하는 소염제는 셀 수 없습니다. 지금 손이 다 안 들려져서 못 꺼내게. 설명되지 않는 통증. 모든 검사가 다 정상이에요. 또 환자는 아파요.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만성염증이고요. 만성염증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은 이 뇌에서의 신경전달 물질, 교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고 통증이 여러 부위에 옮겨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골격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성염증, 어떤 화학물질에 의한 통증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프다는 경현님과 영희님. 두 사람이 드디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경현님을 만나볼 텐데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결과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같이 볼게요. 궁금해요. 우리가 염증 수치라고 많이 얘기하는 CR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염증 지표로 알려져 있는 CRP. 이 CRP 수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은 CRP라고 하는 거를 주로 많이 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0.05 정도 나오는데 경현님의 CRP 수치는 0.05. 만성염증이라 높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CRP가 정상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CRP가 모든 질환의 만성염증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만성염증이라는 것이 아직 100% 하나의 혈액 검사, 하나의 수치, 하나의 검사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CRP로 만성염증의 유무를 진단 내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강도의 염증이기 때문에 혈액에서 그렇게 격렬하게 어떤 수치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병원 가서 나 염증 수치 검사하려고 CRP가 괜찮네? 그럼 나는 염증 아니네라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장 비만, 과다한 인슐린, 일부의 CRP, LDL 콜레스테롤의 높은 점, 허리 둘레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분이 만성염증이 있다라고 추정하고 거기에 대한 질병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진단서에 보니까 혈압약 드시고 당뇨약 드시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상지질증 약도 드시고 있어요. 경현님은 대사증후군인데요. 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혈당, 콜레스테롤 등 5가지 위험 요인 중 3가지 이상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위험 요인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염증 수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내장 지방이 바로 염증 공장이에요. 지방도 염증이라고요? 여기서 염증들이 만들어지고 경현님의 복부 CT. 보통 사람들은 보통 100. 100이요? 얼마 나세요 보니? 176인가? 네. 만성염증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이 복부 비만,
지방세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대단합니다. 복부 비만은 그냥 만성염증이다. 뱃살은 그냥 염증 폭탄이다. 그러니까 지방은 우리 면역세포가 보기에는 이물질이에요. 네, 그러면 이물질이면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성산소나 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을 분비를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지방 조직은 지방 세포 외에도 면역을 담당하는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는데 비만인의 지방 조직에서는 이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또한 염증 물질은 신진대사를 방해해 몸에 지방이 더 쌓이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밥을 거의 안 먹고 국물과 반찬만 먹는 경혜님이 복부 비만인 이유는 뭘까요? 근데도 안 빠져. 나가질 않아 여기. 다음 중 탄수화물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은 1번 밥, 2번 미역, 3번 배추, 4번 무. 미역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다 들어있어요. 결국은 함정이. 밥량이 적다고 해서 네. 칼로리가 적거나 열량이 적거나 탄수화물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밥만 적으면 되는 줄 알고 제가 국물을 워낙 좋아해서 꼭 국을 한 그릇씩 먹거든요. 안 먹고 살찌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실제로 국물이 갖고 있는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짬뽕에 엄청나게 많은 설탕이 들어간다는 거. 국물은 조미료와 그리고 많은 첨가당 그리고 발효돼서 나오는 당들이 많은 실제로는 설탕물입니다. 야식으로 뭐 드시는 건 없으세요? 주로 배추쌈, 배추쌈을 뭐에 싸 먹어요? 쌈장이나. 쌈장이 열량이 엄청 높아요. 네, 좀 짜긴 해요. 우리 김경애님 다리가 왜 붓는지 저는 영상으로 확인했는데요. 김치를 워낙 많이 먹어서 그래요. 김치는요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과도하게 밥하고 김치만 먹는 습관은 과도한 나트륨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짜게 먹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겠네요. 이번엔 소염 진통제를 달고 사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영희님입니다. 네, 서영희님 염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볼까요? 혈당도 괜찮고 당화혈색소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식사를 별로 안 하신다고 그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찌고 배가 나왔을까 생각했는데 웬걸 중성지방 수치는 권장 수치 150보다 높은 234. 지방간을 의심할 수 있는 간 효소 수치 정상 41보다 높은 45가 나왔어요. 내장 지방이 100가지가 정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서영희님 숫자가 얼마 나왔죠? 97.9. 꽉 채운 100이에요. 피하 지방은 정상보다 훨씬 많아요. 피 검사도 정상으로 나오고 마치 꾀병처럼 다 아픈데 의사들은 괜찮다고. 그 염증이 뭔지라고 말해주지 않았던 그 병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 영상만 봐가지고 제가 잘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드시는 게 진짜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먹는 거에 뭐가 좀 있지 않을까요? 여기니까 식사 안 하세요? 저는 거의 안 먹는.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네, 안 들어가요. 1kg가 또 늘었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않는 영희님. 그런데도 살이 찌는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혹시 나의 식사 습관 중에 우리 제작진한테도 알리지 않은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사연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망설이던 영희님이 말문을 엽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우울증 약을 먹으면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집안일을 한다거나 음식을 나와서 먹는데요.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하루 종일 굶었다가 저녁에 좀 제 먹는 양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먹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개워내거나 토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강제로 개어낸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도리어 더 안 먹으려고 제가
음식을 피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에는 담기지 않았던 모습. 영희님은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먹고 다시 굶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식이 섭취 장애가 폭식증이고 하나는 거식증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뇌에 신경전달 물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 염증의 작용으로 인해서 본인이 우울증의 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먹는 거를 부정하거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드시는 거 좀 한번 볼까요? 이게 뭘?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나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러한 건강기능식품들이 내 몸에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또 다른 염증이 시작이 되거나 이걸로 인해서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무서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밥 대신 먹었던 건강기능식품들. 내가 건강해지려고 내 몸에 염증을 잡으려고 했던 건강기능식품들이 내 몸에 염증에 불을 지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설전하면서 하나씩 빼보자. 하실 수 있죠? 네. 해볼까요? 네. 믿어요? 주말 아침. 신종님네 부엌 풍경입니다. 라면 먹자. 아침부터 라면. 벌써부터 느낌이 오는데요. 예, 오늘 좀 배가 고파서. 팔팔 끓는 물에 스프부터 털어넣고 라면 투입. 계속 들어갑니다. 양이 많지 않아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먹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밥 말아 먹으려고요. 아는 맛이 무섭죠. 이 틈을 타 아들 단우가 넘보는 것은 달달한 과자. 단우야, 그거 엄마 건데? 야, 너 언제 들고 갔어? 벌써 입속으로 꼬린. 저희 아내가 밥을 잘 안 먹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단란한 네 식구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와, 면치기가 장난 아닌데요.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큰아들도 잘 먹네요. 맛있습니다. 자꾸 보여주지 마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신종님 밥상엔 탄산음료가 빠지지 않는다네요. 탁 쏘는 목 넘김이 느끼함을 잡아주죠.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하루로 따지면은 뭐 1리터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근데 다 먹어도 배가 왜 안 부르지? 밥 조금만 더. 밥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아유, 알죠. 밥 말아서 그렇게 김치 얹어서 딱. 아이고. 냠냠 하세요. 둘째 아들 간식 먹이시나 했더니 주세요. 아하, 아빠 입으로 들어갑니다. 주세요. 아니, 아버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거 먹기 싫어서 아빠가 먹은 거야. 응? 예전에 제가 조금 이때가 64kg, 5kg 정도. 같은 사람이라고요? 이때는 인기 많았습니다.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와, 연애 시절 두 분은 어디로 간 건가요? 근 1년, 2년 만에 30kg 이상이 쪘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20kg 넘게 찐 것 같아요. 이번엔 아내 민지님 차례인가요? 아하, 빵. 꼭 빵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허기짐? 밥보다 빵과 과자가 좋다는 민지님. 엄마 거야. 이제 그만 먹어 이제. 엄마. 아이들도 빵과 과자를 달고 사는데요. 과자 창고를 들락날락 달콤한 맛에 빠져듭니다. 이 귀하시몸에 신청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희 식습관을 저희 아이들도 같이 따라서 오게 되더라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통풍약을 먹고 있다는 신종님. 갑자기 통풍이 찾아와서요. 뭐 나중에는 이렇게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잘라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시던데 고혈압,
그리고 당뇨 이런 것들이 다 경계선에 걸려 있고요. 자다가 갑자기 부터가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이 염증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팔에도 나고 죽겠지. 게다가 온몸에 여드름과 빨간 반점이 가득.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쥐젖이 지금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아, 피부에 자꾸 뭐가 나는군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죠. 점심은 사무실에서 돈가스. 역시 탄산음료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대략 한 갑 정도 피는 것 같아요. 담배 하루 한 갑. 달달한 믹스 커피 하루 4-5잔은 기본. 맛있네. 오늘까지만 먹자. 저녁은 술 한 잔에 푸짐한 돼지보쌈입니다. 아, 이게 사는 맛이죠. 아, 선물이다. 13년의 사랑의 무게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까지만 먹자던 신종님, 민지님 부부가 드디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강신정님, 얘기할 게 많아요. 아, 올게 왔군요. 우리가 염증 수치라고 많이 얘기하는 CRP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정상이들은 CRP들이 보통 0.05 정도 나오는데 우리 강신영님 같은 경우는 0.42예요. 0.42. 그거 말고도 뭐 지금 빨간색이 네, 많죠. 전체적으로. 중성지방이라고 불리는 트라이글라이사이드는 정상 범위는 150, 200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291 이게 요산 수치를 보는 건데 30대 중반의 젊은 남성의 권장치는 4.5, 강신정리 수치는 9.7. 요산을 보통 우리가 크리스탈인 표현을 쓰는데 우리 혈관 아래 크리스탈 뾰족뾰족하잖아요. 그게 혈관을 긁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통풍이 오는 거거든. 당활색소가 30대 중반인 경우면 정상이면 5.1이 나와야 돼요. 5.8부터 뭐다? 전당뇨. 지금 전당뇨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아 진짜. 아찔하네요. 어머. 실제로 이 공복 인슐린 수치가 정상인 30대 중반이면 8에서 10 정도예요. 24.87. 의사도 걱정할 수치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게요.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내장 지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장 지방 우리 강신님 숫자 얼마 나왔을까요? 170. 정상은 100 이하입니다. 아 내장 지방 면적이 100을 넘어 170. 여기서 만들어지는 염증 물질들이 우리 내분비 교란을 일으켜서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고혈압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당뇨도 이끌 수가 있고. 심근경색, 건선이라든가 류마티스, 내 몸을 공격하는 항체가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 뇌졸중이라든가 치매나 심지어는 암. 그렇기 때문에 만병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뇌질환하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가시면 안 돼요. 강신영님은 절대로. 네, 내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고 또 우리 아이들도 크면은 나처럼 될까 봐 그게 사실은 제일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강신정님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저 그래도 한 이 사이에 있지 않을까요? 강신정님은 현재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으실 거예요. 아. 왜냐하면 젊으니까. 아. 그런데 강신정님 체중 조절 및 금연, 식이 조절을 안 하면 여기서 여기에서 가는데 5년이면 충분해요. 이거는 뭐 사실 너무 충격적인 결과를 얘기를 들어서 사실 지금 뭐 말이 잘 안 나오는 수준이고. 김민희님은 소변에서 우산이 많이 나와요. 진짜요? 김민희님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할 수 있는 수치. 민지님의 인슐린 수치는 18.25. 정상 수치보다 높습니다. 염증이라고 하는 잔불들이 김민희님은 잔불이고 여기는 지금 활발 타는 염증의 불에 여기 휘발유 뿌리고 여기 뿌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성 염증에 치료제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만성염증 치료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병 전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 생활습관 변화가 바로 치료약이에요. 그래서 귀하신 여러분을 항염식당으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염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셔요. 제가 직업이 뭘까요? 알쏭달쏭하죠. 모델이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십니다. 셰프님 아니신가요? 아, 저는 의사이고요. 네, 가정학과 전문이고 만성염증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의사 이경미 교수. 그래서 음식이 여러분들의 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음식이 들어있는 냉장고가 여러분들의 치유의 공간이고 일종의 약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잠깐만 이쪽으로 와서 같이 네. 한번 보실게요. 냉장고가 약장이라니 자, 궁금해지는데요. 우와, 너무 네. 깔끔하게 좋다. 어떠세요? 어떤가요? 여러분 냉장고랑 비슷한가요? 아니면 많이 다른가요? 첫 번째는 이제 통곡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탄수화물을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셔서 탄수화물 먹는 걸 꺼려하시기도 하는데 이 통곡을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인슐린도 많이 분비가 되지 않고 뱃살도 줄어들고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보라색, 검정색 그리고 녹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먹음직스럽죠? 네. 매번 식탁마다 무지개 색깔 빗으로 먹어라 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 색깔에 영양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그 식물에는 그 영양 생리 성분들이 있어요. 뭐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흰색은 인돌 이런 류들이 이제 항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녹색, 황록색의 베타카로틴 이것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빨간색의 라이코펜 이렇게 있는데 다양한 색깔로 드실수록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채소는 네. 생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네. 저런 것도 생으로 먹을 수 있나요? 약간 익혀줘야 이 파이토케미컬이 좀 더 흡수가 잘 돼요. 네. 흡수가 잘 되게?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생채소도 좋지만 익힌 채소, 이 식물성 단백질을 특히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많이 먹어줘야 된다. 콩, 검은 콩, 두부, 두유 다 단백질이에요. 생선과 해산물에도 단백질이 풍부하다. 여기에 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지방이고 살을 빼주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영양소인데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영양소예요.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말고 또 뭐가 있죠? 미네랄. 물이에요. 물. 아, 물. 물도 영양소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물 안 먹는 경우 되게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커피나 이렇게 카페인 들어있는 차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이뇨작용 때문에 커피를 내가 마신 것만큼의 2배를 솔직히 물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공통점이 설탕을 많이 드세요. 네 분 다. 네. 의외죠. 네, 그 식품에 들어있는 설탕 양인데 시리얼 안 달아도 시리얼 한 컵에 설탕 이만큼 들어있어요. 네. 아, 시리얼 무섭다. 아이스크림 한 컵. 한 통이 아니고 한 컵이요? 어떻게? 아, 그동안 설탕을 얼마나 먹은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제가 누구를 보고 있나요? 탄산음료를 사랑하는 신종님. 탄산음료. 이 두께가 다르죠. 네, 탄산음료. 네, 1.5리터 아니고 한 캔. 한 캔이요? 한 캔에 캔에 이만큼 들어있어요? 콜라 한 캔에 각설탕 9개. 어마어마하죠? 흑설탕, 그다음에 흑당, 백설탕. 이 중에서 몸에 가장 나쁜 설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셋 다 똑같습니다. 네, 좋은 설탕은 없습니다. 정제당인 경우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죠. 혈당을 우리 몸에서 급격히 올리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반대 그 부인 염증물들이 쏟아 나오면서 결국은 우리 몸은 만성염증으로 만신창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도시락을 공개합니다. 궁금해요. 교수님 뭐 드시는지. 이거는 드레싱을 제가 직접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고 기름도 안 좋기 때문에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니, 도시락통 하나로 끝인가요? 선생님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점심 식사예요? 더 꺼내실 거 없으세요?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 것 같은데. 탄수화물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점심에. 단호박하고 고구마 이렇게 해가지고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골고루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 다 집에 돌아가셔서 염증을 일으키는 식품이 있는지를 보시고 치워주세요. 항염식단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번엔 운동 솔루션. 만성염증을 잡기 위해 귀하신 몸에 운동 양대 산맥이 만났습니다. 저희가 2명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도 빼고 근력도 키워야 돼.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오늘 걷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걷기. 우리가 염증과 관련돼서 자세도 중요하거든요. 저기까지 한번 그냥 편안하게 걸어갔다가 한번 와보세요. 왔다 갔다 해보실 거예요.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잘 걷고 계신가요? 네, 약간 다리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몸통은 그대로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네요. 손 모양을 보면 네, 편안하게 한번 걸어보세요. 아이고, 자꾸 다리가 뻣뻣해요. 걷는 게 불편해 보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붙은 것 같아요. 네. 신종님도 다리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누구 잡으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상체는 이제 고정된 상태로 어디 있어? 누구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걸으시는데 네 분이 걷는 모습을 관찰을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리만 종종 걷습니다. 그러니까 몸통의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 이게 앞뒤로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체는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다리만 움직여서 이제 보폭도 짧아지고 불안정한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골반 걷기예요. 골반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걸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죠. 상체는 그대로 있고 다리만 움직이죠. 그러네요. 골반을 같이 회전하면서 다리를 뻗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가요. 아, 이게 골반 걷기군요. 이렇게. 그래서 보폭을 반뼘 정도 늘리되 골반을 부드럽게 돌리면서 걷는 겁니다. 우선 골반으로 걷지 않는 건 종종 걷는 느낌이 난다면 종종 걸음. 오늘부터 골반 걷기로 걷기는 바꿔주세요. 위아래로 척추도 움직임이 부드럽게 일어나면서 약간 성큼성큼 걷기가 돼요.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같이 병합했을 때 정말 좋은 운동으로 전신 근력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항염 올림픽 운동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항염 올림픽 운동. 네, 좋습니다. 역도 하면 누구죠? 장미. 장미란이죠. 예, 그래서 장미란 운동입니다. 자, 바닥에서 벽기 들고 으쓱 들고 앞으로 한 걸음 나가고 위로 앉아주시면서 들어주세요. 그렇죠. 하고 다시. 저 이거 못해. 이게 안 풀어져요? 너무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걸 으쓱해서 들고 앞으로 그냥 한 걸음만 이렇게 내들고 만세. 사실 이렇게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 안 내려가는데 못 내려가는데 이 운동은 나한테 안 맞네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자, 하나, 둘. 운동과 운동 사이에는 이렇게 걷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들 걷는 자세가 좋아지셨네요. 성큼성큼 골반 걷기 합격. 두 번째 동작은 손기정 운동이에요. 자, 왼쪽 발을 앞으로 뻗어보실까요? 오른쪽 발 뒤로 뻗어보세요. 달리시면 돼요. 달려보세요, 저처럼. 하나, 둘. 자, 하나, 둘. 달리세요. 자, 달리는데 마라톤 코스가 평지만 있는 건 아니죠. 무릎을 구부리세요, 살짝. 그러면서 내려가요. 달리기 하듯 팔을 움직이는 것으로 달리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디포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호르몬이 염증을 과잉 활성화시키고 유발하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물질과 반대 역할을 하는 게 근육에서 생성되는 마이오카인입니다.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근육 수축을 통해서 마이오카인 호르몬을 분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류현진 운동인데요. 공 잡아주시고 다리 들고 놓고 빵! 염증아! 날아가! 염증아! 마지막 동작은 농구입니다. 농구 하면 우리 떠오르는
유명한 사람 있죠. 서장훈이? 서장훈 운동입니다. 서장훈 운동. 스쿼트 하면서 물통을 아래로 넣으세요. 왼쪽 손으로 잡았죠? 일어나면서 옆으로 들어 올려요.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아래로 집어넣어서 오른쪽 손으로 잡고 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농구 서장훈 운동. 하체와 삼각근을 키우기 좋습니다. 이 운동은 1분 동안 걷고 나서 그 다음에 1분 근력 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분 걷고 1분 근력 운동 하시는 겁니다. 20분만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과하게 많이 하면 우리 세포에서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운동도 나의 신체 조건과 나의 신체 수준에 맞게 맞는 강도로 적당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성 염증을 없애줄 솔루션을 처방받은 4명의 귀하신 몸. 염증아 날아가라. 프로젝트 시작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냉장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 자랑할 게 많으신가 보네요. 고기랑 탄산음료 대신 각종 채소가 가득. 이야, 집에 항염 식당을 차리셨군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여러 가지 비타민들 엄청 배부르게 먹어도 칼로리가 제가 기존에 먹던 칼로리에 뭐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저희 늘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근데 샐러드만 먹어도 엄청 배가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먹고도 살 수 있구나 느꼈습니다. 연어 다 됐어요? 아하, 단백질도 빠질 수 없죠. 맞다. 그래서 또 기억도 잘 안 나요, 지금. 라면 끓여 먹었는지. 불과 9일 전인데 기억이 안 나신다뇨. 저도 좀 낯설긴 해요. 바뀐 신랑이. 무엇보다 기쁜 건 아이들 입맛도 바뀌었다는 것. 자몽도 먹어? 단어? 우리가 과일하고 신선한 이런 좀 채소들, 야채들 이런 것들 또 먹기 시작할 때는 얘도 똑같이 또 우리 따라서 이렇게 잘 먹더라고요. 이건 또 뭐죠? 네, 이거 보이차예요. 예전에는 여기에 얼음 부어서 탄산을 뭐 가득 채워서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보이차로 바뀌었어요. 제대로 됐을라나? 와, 이거 피자랑 비슷한데요? 건강한 식재료를 가득 넣은 시금치 달걀 프리타타입니다. 난 야채만 좋아. 이렇게 해서 고기 좋아하던 신종님 입맛에 맞으려나요? 피자보다 더 맛있어요. 입맛이 많이 바뀌었나 봐, 저희가. 이야, 이렇게 금세 입맛이 바뀔 수 있나요? 신기한 경험 중입니다. 네. 진짜 이 일주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지 진짜 처음 알았어요. 네. 제 염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낀 게 치통이 완전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두통이 엄청 심했거든요, 진짜. 그거 아예 싹 사라지고 일어나기가 너무 개운해요. 붓기가 많이 살았어요. 딴 거보다 또 매일매일 살 빠지는 재미가 있어서 아, 너무 재밌어 진짜. 우와. 귀하신 분력도 최대로 10kg 이상 제가 감량을 해서 탄수화물 편에서 그분보다는 좀 더 빠지지 않겠나. 염증아, 나가라! 염증아, 나가라! 천안의 귀하신 몸 경혜님. 오, 멋있어요. 좋다, 바람 쐬네. 바로 뒤지겠네. 엄청 춥네. 왜 자꾸 찔뚝거려져? 경혜님은 종종 걸음으로 다리만 움직이던 자세를 교정받았죠. 아파. 보폭도 넓어지고 걷는 자세가 한눈에 봐도 확 좋아졌습니다. 항염 올림픽 운동도 열심히신데요. 같이 좀 해보셔요. 예? 이거 아니요, 그냥 저 따라서면 돼. 좋아요, 몸에. 염증아, 나가라! 좋은 건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아시죠? 염증아, 나가라! 지야, 물러가라! 경희님도 몸의 변화를 실감 중이라는데요. 이게 없었어. 이렇게 생겼었는데 웬일이야, 내 바지가 다 내려가고.
발이 저려서 잠을 잘 못 자는데요. 요즘은 어떠세요? 이게 발이 정말 많이 가벼워졌어요. 여기도 항상 뭐 9만 마리 메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딸이 와서 엄마 안색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달라졌어 이러는 거예요. 16일 동안 솔루션을 실천하며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전문가들의 세심한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덕분에 모두 16일간의 프로젝트를 즐겁게 마칠 수가 있었죠. (16일간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다시 만난 참여자들. 이유 없이 아픈 몸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소염 진통제를 달고 살던 영희님. 아니 눈빛이 바뀌셨어요. 일단 안 네. 아프니까. 안 아파요? 아니 안 아프다니요? 한 번도 병원을 안 갔어요. 손가락 마디나 이런 데 있던 염증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소염 진통제를 지금 솔루션 시작하고 일주일 전부터는 지금 끊은 상태예요. 통증도 정말 많이, 제가 안 믿길 정도로 많이 없어지고요. 제가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그 약도 지금 안 먹고 잔 지 한 3, 4일 됐어요. 맨 처음 오셨을 때 137. 오늘 검사했는데 110 나왔어요. ESR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염증을 보는 적혈구 증강 속도에 대한 부분인데 시작하기 전에 20, 이번에 10. 와. 이렇게 작은 시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부 CT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몸무게는 크게 변동은 없거든요. 네. 근데 옷을 입으면 네. 예전에 입지 못했던 옷이 맞아요. 잠겨요? 네. 아 그게 100점 다이어트예요 사실은. 박수 칠 준비 되셨어요? 75. 우와. 97제곱센티였던 내장 지방 면적이 75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증상들이 거의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라 제가 느끼지를 못하니까 내 몸과 마음을 아프게 했던 증상들이 하나둘 없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엄마, 건강한 아내로 다시 거듭나고 싶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게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엔 신종님, 민지님 부부. 오. 피부가 근데 되게 네, 피부 엄청 좋아졌어요. 네. 네. 만나던 사람들마다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봐도 몰라보게 달라졌죠? 먼저 우리 강신종님의 관련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기대돼요. CRP가 0.42였어요. 오, 진짜요? 지금 시점에서 0.13. 염증 수치가 확 떨어졌네요. 네. 인슐린이 10.59로 줄었어요. 우와. 인슐린 수치는 우와, 반 이상 줄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오늘은 101. 중성지방 수치가 291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22가 나왔습니다. 이야. 우와. 내장 지방 얼마가 정상? 100이야. 오! 내장 지방 얼마 나왔죠? 우와. 강신종님 읽어주세요. 116. 170제곱센티였던 내장 지방 면적이 116. 체중이 107.1. 지금이 98kg. 9kg 감량입니다. 김민진 같은 경우는 허리둘레가 86cm에서 77cm로 줄었어요. 이야, 정말 놀랍네요. 우와. 보통 일반적인 젊은 여성, 김민희 같은 젊은 여성분들은 0.05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네. 우리 김민지님은 0.21이었어. 0.08까지 네. 거의 정상 수치로. 아니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드라마티한데 진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예요? 반갑습니다.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오. 느낌에. 자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발을 주무르다 보니까 발이 엄청 붓기가 쭉 빠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요. 피 검사. 피 검사 중에서 염증 관련된 거. 지난번에는 30일
이번에는 18. 많이 내려갔네요. 네. 고혈압 네. 127. 정상 수준이에요. 정상이에요. 내장 지방이 염증 공장이라 불리는 복부 지방도 줄었을까요? 100, 오, 기억력 좋아. 내장 지방 얼마나 나왔어요? 167, 네. 그다음에 피하 지방은 194. 아유, 축하드려요. 염증의 공장이 어디다? 비만 세포다. 그 염증하고의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다리 저림도 그렇고요. 발목 통증이요. 낫고요. 그리고 고혈압하고 불면증이요. 이것도 당뇨도 혈압하고 같이 뚝 떨어졌어요. 제가 이것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없어지니까 저 생각에는 한 달 정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요. 시청자가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안 아픈데요? 잘못된 식습관을 버리고 운동을 했을 뿐인데 몸의 병들이 사라졌습니다. 허리 통증만 남았네요? 사실 나머지 것들도 다 떼고 싶긴 한데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더 좋아지면은 그때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귀하신 몸 프로그램에서 솔루션은 끝이지만 제 인생의 솔루션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네. 어떡해. 민지야, 참 잘했어. 앞으로도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해. 맞습니다. 가장 좋은 의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항염 올림픽 운동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운동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치지 말고 저희랑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역도 장미란 운동입니다. 우리 역도 동작 아시죠? 바닥에 있는 봉을 잡고 먼저 들었다가 으쓱 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나가서 하나 다시 놓고 뒤로 둘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닥에서 봉 잡고 으쓱 놓고 한 발, 다시 한 발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돌아서 바닥에 있는 봉을 잡고 쭉 놓고 한 발, 다시 한 발, 다시 바닥에 있는 봉 잡고 쭉 놓고 한 발, 한 발. 빠르게 진행을 안 해주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자세만 정확하게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역도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운동 어렵더라도 차근차근히 으쓱 놓고 쭉 다시 쭉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천천히 쭉 놓고 하나 둘 조금 더 천천히 해볼까요? 쭉 놓고 하나 그렇죠 둘 7초 남았습니다 쭉 놓고 하나 그만 잘했습니다 이제 1분 걷겠습니다 출발 이거 뒤꿈치를 적당히 내리면 되겠죠? 아 좋습니다 네, 혹시라도 층간소음 있을까봐 네, 골다공증에 좋을 것 같아요 세게 내리면 아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호흡하시면서 편안하게 자, 쭉 돌아주시면서 몇 초 남았죠?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더 힘내서 자, 우리 이 운동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같이 들어간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 걷기 운동할 때도 유산소 운동 최대한 효과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두 번째 동작은 마라톤 송기정 동작입니다. 우선 왼발 앞으로 뻗으시고 오른발 뒤로 뻗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 세우시고 팔을 앞뒤로 흔듭니다. 자, 이러면서 호흡하면서 숨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세요. 자,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고요.
다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2번 하신 다음에 이번엔 오른발을 앞으로 뻗으시고 왼발을 뒤로 뻗으세요. 자, 상체 세우시고 팔 흔들고 천천히 상체를 낮췄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다시 올라오세요. 자,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왼발 앞으로 뻗으시고 오른발 뒤로 뻗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내려가고 쭉 갔다가 다시 올라오시고 하나, 둘, 자, 발 밟고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 앞으로 왼발 뒤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한 바퀴 또 도시면 되겠습니다. 30초가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1분씩 하셔도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마시고 30초에서 시작하신 다음에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작 중에 만약에 내가 무릎이 아파서 많이 못 내려가시는 분들은 그냥 앞으로 조금만 그냥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 동작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의자 앉으셔서 그냥 의자에 의탁하시면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르신들 또 다리 힘드셔서 이게 서 있기가 오래 서 있기가 힘드신 분들은 네.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5초. 자, 그만!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운동은 우리 류현진 운동입니다. 야구공을 던지는 것처럼 옆으로 돌아서 다리 한쪽 올리고 그 다음에 다리 놓고 팔로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다리 들고 다리 먼저 놓고 쭉 한 번만 더 다리 놓고 다리 팔 쭉. 자, 이 동작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팔이랑 다리랑 정확하게 자세가 잘 잡힌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다리 들고 놓고 쭉 미시면서 상체를 돌려주시는 것까지 완벽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준비, 시작! 쭉! 다시 쭉! 이 동작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몸통 회전까지 같이 해주시면서 반대 쭉 쭉. 스트레스야 나가라. 스트레스야 나가라. 만성염증 나가라. 만성염증 나가라. 그만. 잘했습니다. 다시 걷기 출발. 지금 벌써 힘들죠? 이게 한쪽이 익숙하고 한쪽이 익숙치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하실 때. 한쪽이 익숙하지 않는다고 한쪽으로만 운동하시면 몸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꼭 내가 한쪽 방향 했으면 다른 쪽으로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더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좀 더 경쾌하게 도시는데 지금 집에서 운동을 따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집에서는 제자리에서 걸어주셔도 되고 방 안에서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시는 것으로 따라 주셔도 좋습니다. 자, 얼마 남았죠? 네, 10초 이제 남았습니다. 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좀 더 경쾌하게 좋습니다. 10초. 자, 그만. 자, 네 번째 동작은 농구 서정원 동작입니다. 농구 서정원 동작은 일단 발을 넓게 벌리시고요. 스쿼트를 먼저 연습하겠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이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허리를 뒤로 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리는데 저희는 물통을 준비했어요. 이제 물통을 농구공처럼 손으로 옮겨갈 건데 오른팔로 다리 아래로 내렸다가 왼팔로 뒤로 잡고 무릎을 펴면서 어깨를 이렇게 옆으로 들어 올리세요.
다시 아래로 내렸다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펴주시고 자, 이 동작을 반복해서 마치 농구공으로 드리블을 하듯이 천천히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허리 펴고요.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발 넓게 벌리시고 자, 시작. 하나, 일어나고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템포가 빠르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천천히 한다고 그렇게 쉬운 동작은 아니에요. 이 정도 속도로 같이 따라 하시다가 30초 됐습니다. 이제 또 1분 걸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동작에서 다리 사이가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이게 다리를 너무 벌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와이드 스쿼트라고 해서 다리를 조금 벌린 상태에서 그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운동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같이 결합된 형태의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재밌게 따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집에서 방과 방 사이 이렇게 걸어가시고 활력을 느끼시면서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한 바퀴로 계속 돌면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트 때는 반대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10초는 더 화이팅 해봅시다. 자, 호흡도 여러분들 놓지 말고 잘 쉬고 그만.